그 카드요? 그건 이제 저희 가족 카드라고 생각해요. 아, 혹시 혼자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? 아들은 결혼했으니 남인 건가요? 그깟 카드 하나 쓰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하셔야 돼요? 며느리의 말에 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목이 탁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. 자식 잘 살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어느새 내가 돈줄이 되어 있더군요.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. 그래,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지. 더는 안 참는다. 요즘 사람들은 노년이란 말을 참 쉽게 쓰더라고요. 근데 이 나이가 되면요, 삶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조용히 아프고 참게 됩니다. 남편은 7년 전 갑작스레 뇌출혈로 먼저 떠났습니다. 그 사람이 남긴 적금과 퇴직금, 그리고 조그마한 전세금으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. 평생 반찬 가게 하며 아들 하나 그저 먹고 자고 공부만 시키며 키웠습니다. 대기업에 붙었다 했을 때 저 고맙다 내 아들아 이 말밖에 안 나왔죠. 그러던 어느 날 엄마 결혼할 사람 있어요 하면서 여자 하나를 데려오더군요. 처음엔 인사도 밝고 웃음도 곱고 예의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이고 나도 이제 식구 하나 더 생겼구나.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이 채 안 됐을 때 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. 엄마,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서 카드 좀 쓸게요. 카드요. 그건 제 생활비, 병원비, 그리고 만약을 위한 유일한 줄이었는데요. 그렇게 제 카드가 아들 손에 들어간 날부터 제 인생도 조금씩 조용히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75세 김경순입니다. 전북 군산 중앙시장 근처 다세대 주택에 혼자 살고 있어요. 남편이 떠난 지 이제 7년. 매일 아침 혼자 밥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치웁니다. 젊었을 땐 시장통 반찬 가게 하나 차려서 20년 넘게 살림 꾸렸어요.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 다지고 계란 부치고 어묵 볶고 손님들 입맛 맞추느라 손가락 관절이 다 뒤틀릴 정도였죠. 그러면서도 아들 하나만큼은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. 제 아들 박진수, 이제 30세,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다녀요. 조용하고 말 수 없지만 착하고 눈치 빠른 아이였습니다. 어릴 적엔 절대 엄마 힘들지 같은 말은 안 했지만 새벽마다 시장 나갈 때면 일어나 문까지 열어주곤 했죠. 진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땐 시장 일하면서 번 돈 모아 중고 노트북 하나 사줘. 대학교 입학할 땐 학자금 대출 안 받게 해주려고 적금도 다 깼습니다. 그렇게 키운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, 저는 진짜 그날 밤 혼자 방 안에서 울었어요. 아빠 보셨어요? 우리 진수 잘 컸지요? 혼잣말하며 남편 영정사진 앞에 소주 한 잔 올렸습니다. 그리고 몇 년 진수가 제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군요. 엄마, 저 결혼하고 싶어요. 만난 지 2년 됐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. 그래서 그래, 이제 내 아들도 짝을 만나 살아가는구나. 그렇게 기뻐했죠. 며느리 될 사람을 처음 본 건 서울 올라가서 한 삼겹살집에서였어요. 이유진, 29, 큰 눈에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편. 밝고 싹싹했어요. 인사도 잘하고 고기 굽는 것도 먼저 하고 이 아이라면 우리 진수 외롭지 않게 살겠구나 싶었습니다. 결혼식도 제가 가진 돈에서 보탰습니다. 엄마, 예식장 예약금이 부족해서. 한 말에 남편이 남긴 예금 중 일부를 꺼냈습니다. 물론 아들 혼자 다 하겠다는 말도 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. 어차피 부모 노릇이란 그렇게 끝까지 도와주는 거니까요.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며느리도 자주 전화하고 명절에도 같이 내려오고 시장 반찬 보내주면 사진 찍어 보내고 감사해요 하기도 했죠. 그러다 어느 날 진수가 저를 집 근처 카페로 불렀습니다. 엄마, 요즘 우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. 그러면서 제 카드를 달라고 하더군요. 그 카드는요, 제가 남편 사망 후 제 명의로 만들어 매달 병원비, 보험료, 공과금 낼 때 쓰던 카드였어요. 처음엔 한 달에 4,050만 원 수준이라 그래, 아직 자리 잡기 전이니까 내가 좀 보태주자 생각했죠. 근데 문제는 한 달, 두 달, 석 달 지나도 카드값이 점점 올라가기만 했습니다. 어느새 한 달 카드값이 120만 원을 넘어갔고 요양보험을 미납했다는 문자까지 날아오더군요. 그래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. 진수야, 카드 좀 돌려줄래? 엄마도 생활비가 있어야 하잖니. 근데 그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. 입 다물고 고개만 푹 숙인 채 말이죠. 그리고는 다음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어머님, 혹시 카드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? 아들 잘 살게 해주셔야죠. 어머님 돈도 결국 아들 줄 거 아닌가요?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이 애들 날 그냥 지갑으로 보는구나.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조금씩 멍들어가기 시작했어요.
처음 카드 값이 10만 원을 넘기 시작했을 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 애들 힘들겠다.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. 근데 2달 후엔 87만 원. 그 다음 달엔 124만 원. 이건 도저히 생활비가 아니었어요. 명품 브랜드 이름이 찍힌 결제네요. 도시 외곽 스파 리조트, 카페, 배달앱, 심지어 마사지숍까지. 내가 열심히 모은 그 카드로 뭐를 하고 있는 거지? 순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. 그래서 큰맘 먹고 아들한테 말했죠. 진수야, 엄마가 쓰라고 준 카드지만 이건 너무하잖니. 이 정도면 생활비가 아니라 내 가족 여가비 수준이야. 이제 그만 카드 좀 돌려줄래? 아들은 입술을 깨물더니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.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며 말하더군요. 어머님, 저희도 시작하는 부부예요. 아무래도 체면도 있고 회사 생활하려면 기본적으로 써야 할 게 많아요. 나는 가만히 있었죠. 그러자 며느리는 말투를 살짝 바꾸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. 그리고요, 어머님도 남편분 유산으로 여유 있으시잖아요. 카드 쓰는 거 너무 민감하게 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 순간 속이 뒤집어졌습니다. 민감하게 군다니 내가 민폐가 된 건가?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히 말했어요. 내가 평생 장사해서 아들 하나 사람 만들어 놓고 지금은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늙은인데 그 카드, 그건 내 마지막 버팀목이야. 그걸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쓰면 내가 너무 서러워지지 않니? 그 말을 듣고도 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. 오히려 며느리가 날 쳐다보며 말했죠. 저희가 진짜 못된 것처럼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. 우린 그냥 잘 살고 싶은 거예요. 어머님도 자식 잘 사는 거 원하시잖아요? 그 순간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. 그래, 그래야지. 내가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거였지. 누굴 원망하겠니? 그때 돌아오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. 남편아, 당신 떠나고 난 뒤로는 이제 내 마음 둘 데가 없다고. 며칠 후 카드값이 또 올라서 37만 원이 찍힌 날, 나는 다시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. 진수야,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커. 이러다 엄마 통장 바닥 나겠다. 그때 아들은 짧게 대답했어요. 엄마, 우리도 이제 독립하려고 준비 중이야.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? 그리고 다시 며느리의 문자. 어머님, 너무 계산적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. 이제 서로 조심해야겠네요. 그 문자 한 줄이 내 마음에 쿡 박히더군요. 내가 지금 내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입장이 된 건가? 내 돈을 쓰지 말아달라고 애원해야 되는 건가? 그날 밤 베란다 의자에 앉아 혼자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. 진수야,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? 내가 뭘 그렇게 못해줬다고? 왜 날 이렇게 만든 거냐?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. 문제가 터진 건 그날 오후였어요. 카드 결제 문자 알림을 보다 이상한 항목 하나를 발견했죠. XX백화점 여성 명품관 89만 원.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. 이건 도대체 뭔데 이 가격이지?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진수야, 카드로 뭐 샀니? 지금 문자 왔는데 이게 뭐야? 9만 원. 그때 아들은 그건 유진이가 회사 공식 행사에 입고 갈 옷 샀대요. 필요한 거였어. 엄마, 그 말을 듣자마자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더군요. 진수야, 그건 내가 내 며느리 옷까지 사주라고 준 카드가 아니야. 아무리 뭐래도 이제 그만 써야지. 엄마도 살 날이 몇이나 된다고 이걸로 버티고 있는데.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 받더군요. 어머님, 그만 좀 하세요. 솔직히 저희가 어머님한테 돈 뜯어낸 것도 아니고 카드 한 장 쓰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인가요?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뜯어낸 게 아니면 뭐야? 이건 그냥 쓰는 거야? 허락도 없이 명품을 사? 내가 돈 버는 기계였니? 내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. 그래서 그깟 카드 하나 쓰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하셔야 돼요?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. 그깟 카드? 그건 내 삶이야. 내 남편 죽고 나서 남은 돈 조금 모아 만든 마지막 끈이야. 그깟 카드라고 말하지 마라.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고 그 뒤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. 엄마,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. 지금 우리도 상황이 안 좋아. 그 말이 내 가슴을 또 후벼 팠습니다. 감정적으로 굴고 있다고? 나는 지금 내 전 재산을 잃어가고 있는데. 며칠 뒤 나는 직접 서울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. 평소에는 내려오라는 말만 듣고 안 갔는데 이번엔 안 되겠다 싶었어요.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. 어머님, 오셨네요. 근데 연락도 없이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. 할 얘기 있으니 잠깐만 봐줘라. 진수 있냐? 아들이 안방에서 나와 나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. 진수야, 카드 놓고 가라.
이젠 안 되겠. 엄마 생활도 있고 나도 병원도 다녀야 해. 그때 며느리가 비웃듯 말하더군요. 어머님, 지금 그 말씀이세요? 그렇게 살면 저희도 마음 닫겠네요. 우린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. 그래서 내 돈으로 명품 사고, 내 돈으로 내 외식비 내고, 내 돈으로 내 회사 행사 준비한 거냐? 그럼 어머님은 자식 잘 살게 해줄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? 이젠 뺏어가시려는 거예요? 순간 나도 참았던 말이 터졌습니다. 내가 언제 달라고 했냐?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야. 그냥 내 거니까 돌려달란 말이야. 이 나이에 내가 왜 부탁을 해야 하냐? 말하는 내내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도 모르게 그러더군요.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날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.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. 진수, 내가 어릴 적 문 열어주던 그 따뜻한 아이가 맞니?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? 어떻게 너한테 돌려줘라는 말을 해야 되는 날이 왔을까? 그날 이후 나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. 며느리 번호도 차단했습니다. 그리고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. 더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. 그날 이후 나는 아들과도 며느리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.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. 새 카드 한 장 손에 들고 앉아 있으니 허탈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? 내가 내 돈을 지키겠다고 내 자식과 끊어야 하는 걸까?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어디선가 해방된 느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며칠 뒤 진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. 낡은 백팩 하나 메고 고개 푹 숙인 채 문 앞에 서 있더군요.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. 안에서 말했습니다. 수야, 이제 와서 뭘 하러 왔니?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. 엄마, 미안해. 내가 뭔가에 홀린 것처럼 살았어.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많고 유진이랑 살면서 자꾸 체면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엄마는 점점 당연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침묵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. 카드는 내가 처리했어. 앞으로 우리 생활은 우리가 감당할게. 엄마,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. 그날 밤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창문 너머로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죠. 그래, 잘 살 거라.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그걸로 됐. 그 후 아들은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.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들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. 며느리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. 단 한 줄의 문자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어요. 그것이 그녀의 진심이었겠지요. 시간이 좀 지나고 아들이 명절에 혼자 내려왔습니다. 조용히 앉아 밥을 먹고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사진 앞에 절을 하더군요. 엄마, 나 이제야 알겠어. 엄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았다는 거. 그걸 다 잊고 산 게 너무 죄송해.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. 뭐라고 말하면 또 마음이 무너질까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진수는 그렇게 조용히 갔다가 설날엔 다시 내려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. 엄마,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?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도 잡지도 않았습니다.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. 진수야, 엄마 마음은 여전히 내 편이야. 근데 이제 엄마가 너를 지키기보단 엄마 자신을 좀 지켜야 할 것 같구나. 진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조금씩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. 매일 아침 걷기에 운동을 나가고 경로당에 나가서 노래도 배우고 주말이면 버스를 타고 가까운 바닷가를 다녀옵니다. 카드는 내 손에 다시 돌아왔지만 이젠 그 카드보다 더 소중한 걸 지키게 됐습니다. 바로 나 자신이요. 지금 제 손에는 작고 낡은 카드 한 장이 남았습니다. 그 카드로 다시 밥을 사고 약을 사고 가끔은 꽃 한 송이도 삽니다. 이젠 누가 뭐라 해도 제 돈으로 제 맘대로 쓸 수 있습니다. 아들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됐다고는 못하겠습니다. 지금도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진수 오늘은 밥은 먹었을까? 그런 생각부터 먼저 납니다. 하지만 이젠 알게 됐습니다. 내가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내 선을 넘기도록 두면 결국 내 마음만 망가진다는 것. 며느리와의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지금도 저 아이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. 어쩌면 평생 다시 마주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미움보다 체념이 먼저 옵니다. 이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가 아니라 그 아이는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겠지.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. 내가 참는 게 꼭 가족을 위한 건 아닙니다. 가끔은, 아니 대부분은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 그 다음에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.
여러분,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, 나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생각하셨다면 부탁드립니다. 제발 스스로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. 지켜야 할 건 돈보다 마음이고 자식보다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. 이제 저는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갑니다. 시장에서 반찬 하나 사서 혼자 먹고 동네 공원에 나가 개 짖는 소리 들으며 앉아 있다 보면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참 고맙습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아들이 다시 진심으로 손을 내민다면 그땐 천천히, 아주 천천히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. 그게 부모니까요.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혹시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진심을 담아 찾아오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며느리, 아들, 가족과의 갈등이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처럼 누구보다 간절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.